니홈 홈. 아, 꼬레. 영화 고양이 보호는 지브리에서 2002년에 개봉한 영화로 감독 모리타 히로유키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은 지브리의 또 다른 영화인 귀를 기울이면의 스핀오프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귀를 기울이면에 등장했던 고양이 바론이 고양이 보호에 다시 등장해 주요 역할을 합니다. 고등학생 하루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길에서 트럭에 치일 뻔한 고양이를 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고양이는 고양이 왕국의 왕자였고 그의 목숨을 구한 대가로 하루는 고양이 왕국에서 여러 선물을 받으며 고양이 왕국의 왕자와 결혼하라는 곤란한 제안을 받습니다. 고양이 왕국의 일방적이고 황당한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양이 사무소의 남자 바론을 찾아가게 되고 까칠한 고양이 무타, 까마귀 토토와 함께 모험을 시작합니다. 하루는 고양이 왕국을 경험하며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고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이를 통해 하루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늘 그렇듯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제목도 고양이의 보은인데다가 고양이 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양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미스테리하면서도 어쩐지 친근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 무타입니다. 무타는 매우 큰 덩치를 가진 하얀 고양이입니다. 커다란 몸집만큼이나 먹을 것에 진심인데 쉬폰 케이크엔 직접 생크림을 쳐서 얹어 먹는 걸 좋아하고 고기보단 케이크나 디저트를 더 좋아하는 식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개박하 젤리에 빠져 죽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듯하지만 다행히 어찌저찌 부활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무타는 을에 등장하는 개그 및 분위기 전환용 캐릭터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지 못한 컨셉이 담겨있는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무타의 정체는 영화 후반부 자신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의 본명은 루나르도 몬으로 언젠가 어디선가 나타나 고양이 왕국 호수의 물고기를 전부 먹어치우고 도망쳤던 전설의 대도둑이었습니다. 고양이 왕국의 최악의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만큼 그 이름만으로도 왕실 고양이들은 술렁거리고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고양이 왕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기에 벽화로만 남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인물이 아직까지도 왕성히 활동하고 다닌다니 무타는 도대체 뭐하는 장수 고양이인 걸까요? 게다가 호수의 물고기를 전부 먹었다니 어느 정도 크기의 호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무타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먹방을 보여줬을 거라 예상됩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식욕이 왕성한 뚱땡이 고양이일지라도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뚱보 고양이 무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고양이 보호는 히이라기 아오이의 소설 바론 고양이 남작이라는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요소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두 작품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영화는 짧은 플레이 타임 탓인지 배경이나 인물에 대한 힌트가 부족한데 그에 비해 원작에서는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대사가 있습니다. 인간 세계로 탈출할 수 있는 탑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미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이 미로에 대해 그저 라고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지만 고양이 왕국에 미로가 생긴 것은 사실 무타 때문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미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무타가 호수의 물고기를 먹고 금방 도망쳐버리자 다시 무타가 올 것을 대비하여 탑 주위에 큰 미로를 만들어 다시는 쉽게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이 미로를 건설하는데 30고양이년이 걸렸다. 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는 건 무타가 30고양이년 이상을 살았다는 말이죠. 고양이 왕 또한 이런 무타에게 의문이 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그렇게 길게 밖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거지? 30고양이년이 인간 시간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저 말은 즉 어쨌든 무타가 고양이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못할 만큼 장수하고 있는 고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무타만 초장수 고양인데다가 고양이 왕국에서도 초묘적인 힘을 발휘하고 다니는 걸까요? 먼저 이 영화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 세계에 사는 일반 고양이들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우리가 아는 고양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당연하게도 별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양이 왕국에 사는 고양이들인데 이 고양이들은 좀 특별합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며 인간의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떠한 문화를 발전시켜 살아나가는 듯 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데 소속과 권위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왕국에 속한 모든 고양이들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고양이들입니다. 대표적인 고양이로는 바론과 무타
무타입니다. 이 불황자 고양이들은 둘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특별한 고양이들이지만 출신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바로는 독일에서 숙련된 장인이 만든 도자기 인형이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존재가 깃들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까마귀 조각상 토토 또한 이러한 루트로 탄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통신앙 스쿠모가미라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반면 무타는 고양이로 태어났습니다. 현실에도 속하지 않고 고양이 왕국에도 속하지 않은 이 정체불명 고양이는 바로 바케네코입니다. 바케네코는 일본 민속 설화에 나오는 고양이 요괴인데 이 설화에서는 어떤 고양이든 13년 이상 살거나 몸무게가 3.65kg이 넘고 꼬리가 길면 바케네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바케네코로 진화하게 되면 더 이상 나이 들지 않고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람의 말을 하거나 두 다리로 서서 다니고 하늘을 날거나 둔갑술을 부리는 등 굉장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물론 영화 속 무타가 이러한 바케네코의 능력을 뚜렷이 드러내거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신이기 때문에 호수의 물고기들을 모두 해치우고 오랫동안 사는 것 또한 가능했습니다. 또한 개바카 젤리에 빠졌을 때에도 무타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영화 귀를 기울이면에서는 이미 무타의 정체를 말했습니다. 이쯤 되니 고양이 왕국 전체를 삼켜버리겠다는 무타의 허세가 무시무시한 신의 협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뚱보 고양이 무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